상가건 뭐 건물이건 아무튼 임대업을 하시는 그 대출이 이제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건물 사면 진짜 좋을 것 같다. 공실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건물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올해 사기 정말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센터장님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금리도 낮아지고 있고 네. 실제로 높은 임대료 내시는 것보다 대표님 어디 가시나요? 지금 은행 갑니다. 은행에 왜요? 저희하고 이제 파트너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센터장님 있잖아요. 우리 가끔 영상에 나오시는 우리 센터장님께서 원래 이제 강서 쪽에 계셨었는데 해가 바뀌면서 서초로 돌아오셨습니다. 직접 가서 좀 축하를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시게 된 사이세요? 진짜 제가 한 5년 전쯤에 제 건물 사면서 인연을 처음 맺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었죠. 이게 손으로 다 셀 수가 없네요. 네, 너무 많아갖고. 그러면 오늘 가시는 목적이 그냥 인사만 드리러 예. 이제 강남 밖에 계시다가 또 이제 강남으로 들어오셨으니까 또 영전을 축하해드리러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제 건물 투자를 할 때 그런 전문가적인 인맥을 쌓기가 좀 힘들잖아요. 쉽지 않죠, 사실. 예. 그러면 어떤 좀 꿀팁이 좀 있을까요? 꿀팁은 일단 저는 무조건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친해질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코드가 맞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면은 일적인 걸 떠나서 인간적인 부분도 좀 같이 서로 대화 많이 하고 뭐 식사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서 좀 약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얻을 거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관계가 이게 이어질 수가 없죠. 예. 새로운 새해가 또 밝았잖아요. 맞아요. 좀 요즘 은행 시장은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보려고요. 네, 전화로 들은 얘기, 뭐 만나서 한 얘기들도 있는데 제가 뭐 알게 된 것들을 이왕이면 우리 센터장님이랑 같이 시청자분들께 이제 25년 금리라든지 뭐 대출 한도라든지 은행에서 바라보는 뭐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가서 한번 또 촬영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은행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네. 센터장님실에 도착했어요. 제가 5년 전에 처음 이 법조 센터에 우리 지점장님으로 만나 뵀었는데 지금 5년이 지나고 법조 센터의 센터장님이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이 위에 또 본부장님실도 계시다. 네네네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시는 걸로. 장난입니다. 우리 은행에서 그럼 큰일 납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제가 찾아온 건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또 이제 전하려고 왔고, 그리고 이제 25년 새해가 또 밝았는데 지금 이제 사실 경기도 안 좋고 이제 은행에서 봤을 때는 좀 어떤지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몇 가지 좀 여쭤봐도 되겠죠? 네. 되겠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게 25년도가 돼서 기업 대출이나 혹은 이제 이 주택 대출에 대해서 이제 은행에서는 정책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주택담보 대출은 이제 소득 대비 네. 더 강화시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소득이 많아야 대출도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금리도 생각보다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임대업. 임대업. 임대업을 좀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건 뭐 그 건물이건 아무튼 업무용 상업용 통틀어서 이제 임대업을 하시는 그 대출이 이제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왜요? 임대업의 가장 중요한 게 네. 이제 임차가 나가야 되는데 네. 이 부분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어요. 공실률이 좀 공실률이 있다고.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이 어렵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자 대비 임대료가 한 1.5배 정도는 돼야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그게 개인 RTI를 보잖아요. 근데 법인도 법인도 그러면 참고를 RTI를 합니다. 본다고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좀 더 강화해서 네.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가 오늘 날짜로는 지금 사실 3%잖아요. 네, 그리고 네. 1월 중순 10며칠 날인가 아마 또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 예를 들어 만약에 0.25가 떨어졌다. 2.75가 되잖아요. 네, 네, 예를 네. 들어서 네. 2.75가 됐을 때 뭐 예를 들어 2월 달에 대출이 나간다. 네, 네. 잔금을 한다. 그러면 대충 몇 프로 정도는 나올까요? 은행마다 좀 다를 수는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저희 은행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 좋고 네. 정보도 좋고 음. 그렇다 하더라도 4%대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상반기에는. 상반기에. 네.
근데 이제 그거 조건이 조금 더 안 좋다라고 음. 하면 4% 중후반 정도. 와. 그렇죠. 우리는 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잠깐만요. 이거 지금 아니 기준금리가 2.75까지 떨어졌는데 음. 좋았을 때 4%가 나오면 어떡해요? 그만큼 임대업을 네.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임대업이 아닌 거,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 사업체가 있어. 근데 내가 거기를 사서 사용할 거야. 또는 일부를 쓰고 일부 임대 줄 그치. 거야. 내가 일부 사용하고 일부 임대 줄 거야.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3%대 중반까지도 중반.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차이가 엄청나네요. 많이 나옵니다. 임대업이냐 아니면 실제 매출이 일어나는 네, 법인이냐에 네, 따라서 네. 왜 이렇게까지 임대업을 안 좋게 보지? 금융권의 입장에서는 네. 똑같이 대출을 해주는데 임대업은 금리는 낮게 받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은행을 자주 옮겨 다녀요. 네. 근데 저희는 충당금을 다 쌓으니까 은행 측면에서는 좀 불리한 업종이긴 하죠. 그 공실에 대한 리스크 또는 맞습니다. 대환했을 때 금방 그 상환할 수 리스크. 있다. 네네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올해 통틀어서 2번에서 3번 정도 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은행에서 보시는 거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시겠지만 우리은행의 생각은 아닙니다. 센터장님 개인 생각이에요. 개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네. 한국은행에서도 내린다고 했고요. 네. 거기에 한 2-3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 음, 물론 제 생각입니다. 네. 네.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맞아요. 네. 뭐 건물이 뭐 잘 사고 팔리고 이런 부동산 경기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일단 경기가 좀 좋아져서 맞아요. 자영업자분들 장사 좀 잘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지원금 같은 것도 혹은 투자금 같은 것도 받아서 그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건물은 사실 돈 많으신 분들은 대출 많이 없어도 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진짜 건물 경기가 활성화된다기보다 우리나라 경기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제발 진짜. 네. 그런 모든 생각이. 같은 생각 아니십니까? 같은 생각이죠. 네. 그래야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또 은행도 살고요. 네.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한국 경제 시장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점이 좀 달라졌는지. 저희 연체율. 아 연체율. 네, 연체율이 적은 금액들의 연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영업자, 네. 소상공인. 그래서 요것들이 연체가 많아지니까요. 금융업에서도 조금 충당금 더 많이 쌓아야 되니까 좀 지향하고 있지만 안 도와줄 순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또 연체가 되고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죠. 자영업자분들은 또 큰 돈도 아니잖아요. 사실 보면. 몇 천만 원. 그래서 몇 천만 그러니까 원. 그런 게 이제 연체가 그런 걸 이제 여러 건 받으세요. 아 그럼 또 네. 추가적으로 받으시고 네, 추가적으로 그렇죠. 받으시고 왜냐면- 그러니까 돌려서 네. 이렇게 하시다가 정부에서 좀 도와주잖아요. 네. 그게 또 연체예요. 제 생각인데 이런 분들은 건물 사면 진짜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공실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건물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매출로 인해서 돈도 벌고 그리고 거기에서 임대 사업을 통해서 또 돈을 벌고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올해 사기 정말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센터장님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금리도 낮아지고 있고 실제로 높은 임대료 내시는 것보다 금리가 더 낮으니까 이자 네. 내시는 게 오히려 유리하실 수도 있죠. 또 그쵸. 조건도 더 좋으실 수 조건도 있고요. 훨씬 더 좋고 맞아요. 임대업보다는 제조업이나 뭐 IT 쪽 이쪽도 뭐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봅니다. 그런 회사들도 보면은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이죠. 근데 일반적인 부동산 경기는 안 좋지만 안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못 버티는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물건들을 이제 진짜 싸게 잡으면은 이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막 들어서 꼭 전체를 다 쓰지 않아도 않더라도 되죠. 일부 좀 네. 쓰고 일부 맞아요. 임대를 주더라도 네, 네, 네. 훨씬 낫죠. 이 상반기는 이제 뭐 작년하고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고 하반기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엔 좀 긴축해서 대출도 나가고 있고요. 근데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좀 금리에 따라서 또 경기가 얼마만큼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에서 봤을 때 이제 뭐 모든 은행들이 작년에 되게 갑자기 부동산값 올라가면서 또 규제를 해가지고 대출이 막혔었잖아요. 근데 또 올해 상반기 막 줄 서서 대출 받아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좀 상반기 그렇게 대출이 많이 이루어졌는지. 아직까지는 못 느끼겠고요. 며칠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막 뉴스에는 엄청 막 줄 서서 하려고 끝났다. 사람들이 이제 아마 신청한다. 왜냐면 신청한다. 연말에 네. 못했던 것들을 네. 이제 연초에 이제 막 하시려고 네. 준비하시는 경우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도 연말에 그러셔서 내년에 보시죠. 네. 그리고 그런 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보시죠. 네, 네, 네.
진짜 진짜 이게- 은행도 걱정이지만 저희도 똑같이 걱정하는 건 경기입니다. 경기. 네. 경기가 또 좋아지면야 다 같이 좋아지겠지만 사실 근데 이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진짜 이 3개월 주기로 계속 맞아요. 바뀌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뉴스에서 보면은 막 이제 꼬마 빌딩 사업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은행에서 실제로 대출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좀 되는지. 실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임대 목적이나 투자 목적으로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건 조금 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강남이나 신사보다 오히려 강북 쪽. 왜냐면 거기는 낮은 가격으로도 네. 잘 나가니까요. 조금 이제 적은 금액이지만은 네, 네, 네. 조금 잘 네. 차 있는데 네. 가지고 그래도 실사용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 수요. 그럼요. 네네네. 네. 그럼 이런 식의 실사용을 했을 때 변동금리로 하는 게 낫나요? 고정금리로 하는 게 낫나요? 이건 좀 성향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금리가 뭐 1, 2년 사이에 금세 툭 떨어진다고 하면 변동이 받겠지만 어느 정도 평균 이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고정금리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무조건 네, 고정금리예요. 네, 왜냐면 다음 달에 받으면 또 떨어질 수 있고 어. 그 다음 달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고정금리 받고 이걸로 2년 낸다고 생각을 해야 돼. 평균적인 그럼 네, 왜냐면 또 네.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고 내린다고 해서 기분 좋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획기적으로 막 내려가지 않잖아. 올라갈 땐 획기적으로 올라가지만. 생각보다 경험자로서. 맞아요. 네. 금리 주기가 아주 느리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상반기에는 지금 투자하기에 좀 좋은 시장인가요? 좀 많이 안 좋은 시장인가요? 대출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금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잔금위를 좀 늦춘다거나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잔금일이 이제 3월 이후나 네. 이제 3분기, 2, 3분기 네. 정도. 네. 투자용보다는 어찌됐든 콘텐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시장이고 네. 투자용이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지나서 잔금하는 걸로. 주거용 부동산 대출은 좀 어때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소득 때문에 우리가 DTI도 보고 DSR도 DSR도 보거든요. 보고. 이 부분에 적용되는 사람이 많아요.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돈이 아주 많진 않거든요. 근데 대출이 많이 나오려고 하면 소득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생각보다 소득이 거기에 걸맞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 대출하는 건 좀 쉽지 않더라고요. 한도가 적어진다. 적어진다. 더 적어졌어요. 더 적어졌어요. 네, 더 적어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 작년에는 다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안 좋은 얘기만 하고 계세요. 70%까지 될 네.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안 네. 되네요. 50%도 안 되겠네요. 네, 강남이나 뭐 이런 데는 50%, 딱 50% 정도이고요. 이것 또한 소득에 그렇죠. 나와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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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자기 소득에 맞는 대출을 받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쵸. 근데 과도한 대출, 막 80%를 받게 되면은 진짜 이자가 갑자기 뭐 변동에 의해서 왜냐면 주택담보대출은 길잖아요. 30년 받는단 네, 말이죠. 네, 네. 30년 받는데 예를 들어 중간에 막 금리 올라가. 그러면 이제 사람들 미치는 거야. 못 산다. 그러다가 이제 또 못 내고 그럼 경매 나오고.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 깐깐하게 보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너무 과한 느낌도 이제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쵸. 네. 실사용자들한테는 좀 네. 과한 느낌. 그렇죠. 그쵸. 네. 네. 투자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 맞아요. 예. 네. 그러면은 2025년을 바라보는 이제 총 정리를 좀 해보자면 어떤 분들이 사면 좀 좋을 것 같고 금리는 이제 어떨 것 같다. 그냥 예측 정도만. 왜냐면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금리가 좀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내려갈 것 같은데 네. 실사용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건물을 조금 금리 낮아질 때 네. 사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한테는 기회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분들께서는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럴 거를 대비해서 이제 보고 알아보는 거죠. 한번 떨어졌어. 그럼 그때 이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금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고 잔금 시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 3분기 정도로 한번 생각해보고 꾸준하게 그 물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바로 보시고 바로 계약하고 잔금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시간이 또 걸리니까 기회를 보셨다가 또 잡으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25년도에 그런 분들 대출적으로 도움을 좀 많이 그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올해도 승승장구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서초구를 위해 우리은행을 위해 또 네, 이바지 해주시고 네, 올해도 잘 아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센터장 임실에 와가지고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5년도 새해 시작이잖아요. 누군가는 어렵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 안에 기회를 잡는 사람은 꼭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 계획 잘 하시고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